여러분, 만약 통장에 수억 원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직에 서울에 내 집까지 있다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민성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완벽한 부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은 당장 내일이라도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계셨던 분. 도대체 왜 그는 돈을 쓸 때마다 죄를 짓는 기분을 느껴야 했을까요? 오늘은 이 알 수 없는 가난의 공포를 추적해 들어갔던 아주 특별한 최면 상담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30대 후반의 민성님은 누가 봐도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이미 서울자가 아파트도 마련한 상태였죠. 하지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표정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털어놓은 첫 마디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은 잠깐 숨이 쉬어지다가도 카드값이 빠져나가거나 주식이 조금만 떨어지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트에서 콩나물 가격 100원, 200원 비교하느라 10분을 서 있었다고 해요. 아내는 제발 좀 즐기며 살자고 하는데 본인은 돈을 쓰는 게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무섭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과하다는 걸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책도 수없이 읽고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 마인드셋 강의도 들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곳 망할 것 같다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공포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대하고 단단했기 때문이죠. 상담을 진행하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최면을 통해 무의식의 깊은 곳, 그 불안의 최초 원인을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30대, 20대, 10대, 그리고 5살. 민성님은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최면 상태의 민성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잔뜩 웅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너무 어둡고 차갑다며 말이죠. 그곳은 놀랍게도 어머니의 자궁속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그곳에서 태아인 민성님은 탯줄을 통해 영양분이 아닌 독극물 같은 공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보였을까요? 민성님이 태어날 무렵 아버지가 크게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던 겁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아버지는 도망쳤습니다. 홀로 남겨진 만삭의 어머니, 그녀가 느꼈던 절망감이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울고 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이 아이는 짐이다라는 엄마의 생각이 느껴져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민성님은 오열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38세 전문직 남성을 괴롭히던 통제불능의 불안. 그것은 38년 전 어머니 뱃속에서 집안이 몰락하는 순간 어머니가 느꼈던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태아에게 엄마의 감정은 곧 자신의 세상이자 생존 환경입니다. 민성님에게 돈이 없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죽음의 공포로 뇌리에 깊이 박혀버린 것이었죠.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치유할 차례겠죠. 우리는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갔습니다. 우선 공포에 떨고 있는 뱃속의 태아에게 현재에 성공한 민성님이 찾아가 괜찮아. 내가 어른이 돼서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린 안전해라고 안심시켜주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 아버지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민성님 마음속엔 무능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고통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최면 속 역할극을 통해 아버지가 악마여서가 아니라 그저 사업 실패라는 충격 앞에 무너져버린 나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깨닫고 그를 연민의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조각의 불안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민성님께 물었죠. 만약 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민성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툭 하고 속마음을 뱉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처럼 망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감시해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소름 돋지 않나요? 민성님의 불안은 그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실패하지 않고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사랑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방패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불안해하는 마음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로 우리를 지켜도 된다고 무의식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무의식과의 합의를 마친 후 민성님은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으셨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죽는다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시 벌면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상담이 끝나고 몇 달 뒤 민성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와 비싼 호텔 여행을 다녀왔는데 결제할 때 손이 떨리지 않고 오히려 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요. 민성님의 변화는 단순히 돈을 잘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대상에 투영되어 있던 과거의 상처를 걷어내고
지금 여기에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 불안은 어쩌면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뱃속에 태아였던 당신이 감당해야 했던 아주 오래된 부모님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